안녕하세요, 홀석이 이PD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직장인과 관련된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해서 20대부터 엄청 여러 번 바꿨거든요. 주변에서 그래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신차가 좋은지 중고차가 좋은지 나는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직장인들이 그나마 확률적으로 좋은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차량 구매 경험을 통해서 후회했던 점, 그리고 나에게 맞는 중고차를 사는 꿀팁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초년생이 되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직장이나 데이트, 그리고 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차가 필요해지겠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차를 구매한다는 것이 좀 두려울 겁니다. 왜냐면 처음으로 큰 목돈을 지출하게 되니까요. 또 차에 대한 필요성만 알고 있지 어떤 차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차를 구매할 때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요. 차를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산이겠죠. 먼저 예산을 설정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현재 얼마의 현금을 가지고 차에 투자할 수 있는지, 혹은 대출로 차를 구매했을 때 내가 월 상환 얼마 정도까지는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지 등에 대한 예산을 직접 고민해 보시고 그 맥시멈을 설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1000만 원 이하의 중고차를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이렇게 예산을 설정했으면 차의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차의 요소가 무엇이 있냐면 어떤 브랜드인지, 크기가 어떠했으면 좋겠고, 옵션은 또 어떤 건지, 키로수가 중요한지, 생산된 연식이 중요한지, 그리고 디자인이 중요한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 중에 3개에서 5개 정도는 본인한테 맞는 우선순위를 정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상 짐을 실을 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행할 때 외관 디자인이나 색깔보다는 실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옵션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크기가 큰 차, SUV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 차, 연식보다는 키로수가 더 적은 차, 디자인이 예쁜 차, 이렇게 우선순위가 1, 2, 3, 4로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기준을 통해서 실제 매물들을 보며 좋은 차를 구매하는 방법을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자, 엔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산을 이제 보겠습니다. 국산을 먼저 클릭할게요. 예산을 먼저 저희가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100만 원부터 저는 한 1100만 원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1100만 원까지 하면 알아서 필터링이 딱 되고요. 이런 큰 SUV를 전 보고 있기 때문에 SUV를 먼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국산에서는 현대 기아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현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타페, 투싼, 여러 가지 SUV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그래도 산타페인데, 사실 산타페는 1000만 원 이하에 구매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일단 검색해 볼게요. 산타페 보면 지금 1100만 원에 딱 떨어지고 15년식인데 12만 킬로인 디젤 산타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실제 보면서 어떻게 구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깔끔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능 점검과 보험 이력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회색으로 못 보게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걸어놔야 됩니다. 뭔가 이게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개 다 있다 그러면 성능 점검 먼저 봅니다. 성능 점검을 키게 되면은 위와 같은 창들이 나오는데, 불량이냐 없냐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외판과 주요 골격에 대한 이슈예요. 골격이 뭐냐면 차를 만들 때 만드는 프레임이에요. 뼈대 같은 거죠. 근데 뼈대가 한번 휘어지면 차가 좀 뒤틀리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크단 말이죠. 외판은 이제 도어나 이런 걸 의미하는데 엄청 많이 지금 교환이 되어 있어요. X가 지금 교환이죠. 근데 여기 W는 판금 용적이면 아마 휘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지금 찝찝한 게 뭐냐면 뒤에가 휘었는데 후방에는 교체가 없을까요? 이게 좀 의심되죠? 이런 차들은. 여기서 일단 한번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을 볼게요. 사고 이력이 있어요. 내 차 피해 1번, 타차 피해 1번입니다. 지금 자기 차 피해가 있니 뭐냐면 보험으로 차 수리를 했던 이력들이 이렇게 다 남는 건데요. 보시면 2019년 7월에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총 한 290만 원 정도에, 23년 2월에 또 1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살짝 긁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액에 비해서 사고 많이 났잖아요. 이런 차는 저는 웬만하면 거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는 먹었는데 껍데기가 멀쩡하다? 저희가 뼈가 부러졌는데 살이 멀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거르도록 하는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보험 이력에서 소유자 변경 횟수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소유자 변경 횟수는 이 차를 몇 번의 소유자가 운행을 했는지에 대한 횟수를 나타내는 건데, 확률적으로 차를 여러 사람이 탄 차보단 적은 사람이 탄 차가 조금 더 관리가 잘 되어 있거나 좋은 차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 보면 자동차 번호도 한번 바꿨었고 소유자 변경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용도 이력,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용도 이력은 뭐냐면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영업용 사용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사업체에서 썼던 차를 중고차로 판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대여용은 렌트카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렌트카로 활용됐을 확률이 매우 큰 차고, 그러면 이 차는 가격에 맞더라도 바로 걸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저는 키로수는 한 13만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차피 막 오래 타지 않을 거고 영업용으로 짐을 싣기 위해서 탈 거기 때문에 그런 차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1000만 원에 계약 중인 거 한번 볼게요. 엔카에서 진단한 차예요. 이런 차들은 엔카 진단이라 너무 좋은 차일 확률이 크거든요. 여기 보면 열선 시트도 있고, 네, 여기 뭐 블루투스로 통화도 가능한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아까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성능 점검 먼저 봅니다. 일단 무시하고 내려가요. 자, 깨끗하죠. 이 차는 확률적으로 무사고 차일 확률이 크고요. 보험 이력을 보면 더 알 수 있겠죠. 이제 사고 이력을 보는 겁니다. 사고 일자가 19년 7월 20일. 그러니까 19년도에 사고 난 게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 두 번 총 사고가 났는데 19년도. 근데 지금 24년도잖아요. 19년부터 24년 동안 타지만 무리가 없이 탄 거예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거의 한 3, 4년 동안 타는데 문제가 없었구나. 뭐 간단한 접촉 사고거나 주차하거나 좁은 구역 골목을 지나갈 때 난 사고일 확률이 큰 거죠. 왜냐면 프레임은 멀쩡하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교환 이력은 없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본인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아는 센터에서 그냥 보험 처리 없이 수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는 정말 제가 찾던 차 중에 찬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25만 원 상당히 선택 옵션이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도 있고요. 열선 시트가 뒷좌석 앞좌석 다 있고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관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들을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또 비슷한 차량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필요 없고 이것도 이제 엔카 진단이기 때문에 나름 좀 신뢰할 만한데 여기부터 갑니다. 보면 이제 교환 있죠. 프레임은 그래도 교환된 이력이 없어요.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명이 몰았던 차예요. 지금 0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보면 내 차 피해 3회, 타차 피해 1회. 사고 났을 때 좀 크게 난 건데 이 날짜를 먼저 볼게요. 타차는 23년 6월입니다. 최근에 난 사고고요. 자, 여기서 23년 6월 22일, 20일. 요때 내 차도 한 170만 원 나갔고 상대차로는 5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6월부터 지금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건데 그때 동안은 뭐 또 무리 없이 운행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차는 이제 확률적으로 뭐 가성비 있게 탈 만한 차인 것 같아요. 옵션이 꽤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연식보단 전 키로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게 12년식이긴 하지만 12만 킬로니까 키로수가 더 저한테 맞기 때문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공유 버튼 눌러서 링크를 메모장에 이제 하나씩 리스트업을 해놓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구매 시에 자신이 필요한 우선순위들을 이렇게 요소별로 먼저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산도 나 이 정도까지는 내가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엔카를 보면서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를 선별해 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선별하시다 보면 자신이 설정했던 요소에 딱 맞는 훌륭한 중고차가 못해도 3개에서 5개는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딜러랑 연락하고 가서 직접 보고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뭐 장기스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큰 실패 없이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